과탐실 과목 전체 수행평가 안내회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자, 과탐실 수행평가는요, 이번엔 총 3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수지오염 팸플릿. 저번과 마찬가지로 미술관 팸플릿 했듯이 팸플릿을 하나, 첫 번째로 하고요. 이렇게 3면으로 나눠져 있는 팸플릿. 첫 번째,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인포그래픽. 신재생 에너지의 양면성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인포그래픽 형태로 통계 자료를 인포그래픽 형태로 나타내는 걸 두 번째로 실시하고요. 세 번째로는 매 수업 시간마다 배움 일기를 쓰고 제출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배움 일기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구글 클래스를 사용하였지만 이번에는 선생님이 매번 종이를 줄 거예요. 종이에 배움 일기 이렇게 쓰게 돼 있고요. 요 3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1회로 간주합니다. 우리가 수업이 최소 4번 이상 다 남았기 때문에 요거를 4회 이상 제출하면 10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만약에 그날 결석했다 하면은 어차피 이게 학습한 내용을 한 거다 보다 보니 결석한 수업은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말고사 전에 선생님이 1회 추가 더 기회를 주는데, 그때는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전에 광학 실험했던 것과 또는 과학수사 실험을 했던 요 내용을 적어도 됩니다. 그거는 그때 딱 1회 더 추가로 줄 겁니다. 자, 그래서 퍼센티지를 따지자면 최근 가장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볼 수질론 팸플릿이 40%, 신재생 에너지 인포그래픽이 40%, 그리고 배움일기가 20%입니다. 자, 오늘은 수질원 팸플릿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요. 신재생 인포그래픽은 다음에 한 번 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원 팸플릿 같은 경우에는 예시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세히 보자면 총 3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첫 번째 면은 수질 오염의 실태, 피해 실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기사에서 수질 오염으로 인한 피해, 실제적인 피해와 구체적인 피해 요인을 정확히 서술하는 건데요. 자, 이때 피해 요인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피해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물고기의 집단 폐사 또는 악취 같은 것들이 있겠지만, 피해 원인은 이런 식으로 자세히 써도 되지만 이거가 없다, 기사에 이런 게 없다 하면은 구체적인 수치를 모른다면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아래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질이 나빠서 물이 더러워서 또는 그냥 물에 냄새가 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쓰는 건 인정이 되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그 원인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량이 적고 물살이 늦으면 역류,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 그러면 이거 제가 찾은 기사에는 이런 피해 원인이 없어요. 그러면 새로운 기사를 찾으세요. 선생님이 수질 오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어디 지역이라고 정해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국의 그 어떤 지역을 찾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처도 또한 써줘야 됩니다. 기사의 출처도 써줘야겠죠. 사진은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시각자료를 넣고 싶은 경우에는 사진이 아닌 그냥 그림을 그려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기사를 찾는 거를 잘 모르겠다 하면은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쿠, 갑자기 광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경우에는 강원도 수질 오염이라고 쳤죠? 그랬을 때 강원도 수질 오염이고, 이 중에 선생님은 이런 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지금은 여기는 원인이 나와 있지 않죠? 그럼 다른 기사를 찾으면 됩니다. 이런 기사든지, 지금 또 여기도 원인이 없다면 또 다른 거를 찾으면 됩니다. 여기는 원인이 명확히 나와 있죠? 네, 물고기 집단 폐사, 이 현상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물고기 집단 폐사,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바로 피해 현상이겠고요. 그렇다면 여기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데, 이것도 써도 되지만 또는 집단 폐사의 원인을 암모니아성 질소를 썼는데 이 이유가 뭐냐고 봤을 때 왜일까요? 암모니아성 질소가 높은 이유는 여기 농공단지의 일반 하수가 고장난 배수 펌프를 통해 하천을 유출되었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게 원인이 되겠죠. 요거를 원인으로 쓰거나
또는 이게 아니더라도 위에 이런 수치들을 원인으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선생님이 기존에 아까 들어갔던 두 개의 기사도 P의 원인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기사를 찾았죠? 이것처럼 다른 기사를 찾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템플릿은 첫 번째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건 P의 사실과 그리고 P의 원인을 써주면 됩니다. 자, P의 원인을 썼는데 구체적이지 않거나 뭔가 명확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P의 기사를 서술했지만 구체적인 요인이 없거나 또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점수가 15점. 100% 잘했다. 20점. 아예 쓰지 않았다. 5점이 되겠습니다. 자, 기사 출처 반드시 써줘야 되고요. 출처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점수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기 0점으로 부과됩니다. 자, 두 번째 템플릿은요, 우리 수지로연 지표에 대한 얘기입니다. BOD의 정의와 COD의 정의. 선생님이 이번에 수업하면서 종이 같은 걸 내줬습니다. 이런 종이에 보면은 BOD, COD, 그 빵꾸 뚫어놓고 빵꾸 뚫어놓고 이런 내용을 내줬습니다. 자, 거기에 총질소 여러 가지들이 있었고요. 이런 종이에도 이 정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요 링크 지금 타고 들어갈 수가 없네요. 네, 요 링크를 선생님이 시험 전에 나눠줄 건데요. 요 BOD, COD를 이제 정의를 적고 요 링크를 타고 들어가게 되면은 아이고 이게 아니라 요거를 이동 하면 지표율이라고 나옵니다. 4대강 BOD 농도가 나오는데요. 요거를 선생님이 지금 평가 요소에는 2002년부터 2022년까지의 4대강 BOD 농도 중에서 요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4대강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이 되는데요. 지금 와 안 뜨니? 지금 태블릿이라 잘 안 뜨는 것 같습니다. 자, 원래는 여기 막대 그래프가 떠야 되고요. 막대 그래프가 안 뜨더라도 여기 밑에 수치가 있습니다. 이 수치를 여기 기준으로 수치 기준으로 하면 되고요. BOD와 COD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래도 사실 관련 용어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COD도 여기 선생님 링크 따로 또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4대강 중에서 강을 하나만 골라야 되는데 강을 하나 고를 때 어떻게 고르나요? 요거를 다시 클릭해주면은 그 강만 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낙동강의 경우는 COD가 점점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죠. 요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COD가 무엇인지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아래 다 나와 있죠. 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BOD와 COD 값의 의미를 근거로 각각 해석하면 됩니다. BOD 값이 어떻게 변화했고, 그래서 무슨 의미고, COD 값이 어떻게 변화했고, 그리고 어떤 의미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래서 자, 일단 수질오염 지표 정의, BOD와 COD 모두 해야 되고요. BOD 해석. 자, 강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논리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자, 만약에 설명에 미흡하다. 예를 들어서 BOD가 증가해서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왜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야지 20점을 가져가는 겁니다. BOD가 감소해서 좋다. 높아서 좋다. 어쨌든 간 그냥 뭐 숫자라서 좋다가 아니라 이게 왜 좋은 걸 의미하는지까지 써야 되는 겁니다. COD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좋다, 나쁘다로 서술되시 요거는 이렇게 미흡하다로 간주가 될 예정입니다. 자, 최신과학기술 소개입니다. 최신과학기술은요, 선생님은 지금 좀 어려운 걸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햇빛만으로 깨끗해지는 수처리 분리막 개발이라는 요거 기술을 했습니다. 자, 최신과학기술을 소개하는데, 과학기술이 무엇이고, 그 기술의 작동 원리. 자, 요거는 선생님이 좀 복잡하게 해놓은 건데요. 간단하게 해놓은 걸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작동 원리는, 자, 우리가 수질 정화 장치 또는 정화 처리장에 가면은 분리막이라고 해서 정수 필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분리막 표면에 쌓인 미세모 오염층을 햇빛을 쬐어
완전히 제거하는 거죠. 기존에는 이거를 교체하거나 또는 다시 뭔가 교체하거나 닦거나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거를 햇빛을 쐬어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게 작동 원리고요. 수질 오염의 해결에 기여는 그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이 수질 오염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분리막 표면에 이런 걸 다 제거해서 만들어냈다. 이렇게 되지만 뭐 다른 것들도 있겠죠. 뭐 녹조를 없애는 기능을 했다. 그럼 녹조를 없애는 것으로 수질 오염에 기여를 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출처 및 개발자 명시 부분은요. 요거 기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요. 기술의 출처와 개발자를 명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되어 있냐면요. 출처 및 개발자 키스트 연구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게 전체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요. 수행평가는 다음 주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목요일에 들은 반 빼고 다음 주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왜냐면 다음 주를 제외하고 다다음 주는 추석이고요. 다다음 주는 여러분 시험 일주일 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가장 베스트고 선생님이 이거는 오픈북으로 진행됩니다. 오픈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미리 조사를 해와도 괜찮고요. 또는 미리 필사를 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시간은 수업 종치자마자 시작해서 수업 끝날 때까지 시간을 다 줄 거고요. 그 중에서 쓰시면 됩니다. 수업 중간중간에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기회는 저번과 마찬가지로 학원 등의 다른 스케줄은 봐주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스케줄은 봐주지 않고요. 백지 답안 제출 또는 이런 식의 경우엔 차하점이 19점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